자,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슈퍼 국정원 NIAT하고 국정원 논술 슈퍼 단기 패스 강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또 시험까지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그 강좌나 교재들을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는지, 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이렇게 오늘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이제 특히 국정원 NIAT 언어, 추리, 정보 역량 평가 요 세부 파트는 기본적으로 기본, 심화, 실전 3단계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특히 언어와 추리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기본 강좌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 유형, 그리고 이제 좀 기초가 약하신 분들에 대해서, 특히 논리 추리 같은 경우에는 논리학적인 요소라든가 논리 게임이나 명제 논리라든가 또 범인 추리, 혹은 진실 거짓 찾기, 이런 유형별로 기초가 좀 부족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특히 기출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트렌드가 어떻고, 또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무엇에 주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실전이나 이제 문제 또 혹은 여타 기타 다른 교재들을 좀 푸시다가도 자기가 좀 기초가 약한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먼저 기본 강좌를 한번 다시 반복을 하시고 오시면 좋겠죠. 그래서 기본에는 주로 언어와 추리 같은 경우에는 기초 이론과 그 다음에 문제 유형들, 그리고 기출 문제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출제될 경향,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제 두 번째 단계 심화에 가시면 그 배웠던 것을 좀 적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겠죠. 그리고 특히 심화 단계에서 중요한 건 본인이 어떤 문제가 좀 유형이 약한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가, 또 그러니까 특히 그 NIAT에서는 자기가 이제 그 시간 내에 풀다 보면 어떤 문제, 그 킬링 문항이라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항들을 좀 파악하고 좀 넘기고 푸는 이런 자기만의 스킬이라든가, 또 언어 같은 경우에도 긴 지문 같은 경우에 자기가 선택지부터 읽는다든가 보기, 그래서 주로 좀 문제풀이 노하우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스킬을 적용해서,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조금 단시간 내에 푸는 이런 방법 같은 걸 위주로 해서 실제 배웠던 기본 이론들을 어떻게 문제에 적용하느냐, 그리고 또 자기가 좀 약한 부분은 어디냐, 그런 걸 좀 보완하는 데가 바로 이제 심화 단계겠죠. 그런 것들을 하고, 마지막 이제 실전 단계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실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 내에 빨리 푸는 방법이라든가, 또 그 실전 적응 훈련, 이런 거기 때문에 특히 제가 권해드리는 건 언어나 추리 같은 경우에는 3번을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먼저 강의를 듣기 전에,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나서 풀지 말고, 실전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듣기 전에 20분에서 25분 사이에 시간을 재면서 15문제나 20문제 이런 거 정도를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를 들으면서 자기가 틀린 거, 그래서 특히 실전을 들으실 때는 첫 번째 풀 때는 좀 빠르게 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를 들으면서 풀 때는 내가 틀린 문제들 위주로 좀 오답 노트를 만들어 가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걸 자꾸 실수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이는 방향. 그리고 또 만약에 버려야 될 문제나 너무 긴 시간을 잡아먹는다, 이런 유형들도 이제 실전적인 이런 스킬 같은 걸 좀 익히시는 게 실전이기 때문에 실전 단계에 가셔서는 반드시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짧은 시간 내에 20분에서 25분 내에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들으면서 오답 같은 걸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한 3주나 4주 뒤에 다시 한번 시간을 재면서 푸는, 그래서 실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문제를 한 3번 정도 3회에 걸쳐서 풀어보시고, 그 자기의 실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실전하다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기본, 내가 논리학이 좀 약하다던가 추리가 좀 약하다, 그러면 기본 과정을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단기간 내에 실력을 좀 양성할 수 있게 구성이 된 게 이 슈퍼 단기 패스 강좌예요. 그래서 기본, 심화, 실전 이 3단계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남은 기간에도 굉장히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제 또 특히 중요한 게 국정원 NIAT 중에 이제 정보 역량 평가. 이게 사실은 30문항이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당락을 결정짓는 데도 중요해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잘못 생각하는 게 시중에 나와 있는 상식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갖고 공부를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비효율적이기도 하고요.
이유는 이제 기본 상식 같은 거나 일반 상식 같은 경우에는 막 영역도 너무 넓고 그리고 사실은 깊이가 좀 얕죠. 근데 국정원에서 이제 출제하는 건 특히 특정한 영역들, 뭐 북한 군사 통일, 뭐 무기라든가 또 최근 시사 이슈와 관련된 것들도 많이 나오고요. 뭐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19 있었으니까 환경보건이라든가 또 법률이나 또 이제 선거제도. 근데 그게 단순히 상식적인 수준이나 이런 것보다는 요즘 이제 많이 이슈화된 뭐 예를 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라든가 또 뭐 사이토카인 폭풍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좀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그리고 시사 관련된 이슈들을 좀 정리하시는 게 이 특히 30문항이니까 웬만한 그 언어나 수리 이런 것보다 더 비중이 높죠. 그래서 이거를 뭐 포기하고 10개 맞고 합격하고 이러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도 꽈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정원 NIAT 정보역량평가에서는 기본 단계에서는 그 기초적인 이런 중심적인 파트 영역,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 외교, 군사, 무기, 통일, 북한 뭐 이런 부분 특정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론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배경 지식을 갖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 그래서 정보역량평가 기본 이론에서는 각각의 영역별, 특히 환경보건이라든가 매스미디어, 이제 이런 거, 선거,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시사 관련해서도 조금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나가는 뭐 자료보다도 거기에 이제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리는 시사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자료만 보고 그 강의 중에 제가 얘기해드리는 것들 중에 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뭐 무기 같은 경우 MQ-9 뭐 거셈 솔레이마니를 이번에 뭐 사살했던 미국의 그 무인 정찰기 이름이 뭐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자료에 없는데 이제 제가 강의를 해드리면서 많이 얘기를 해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런 개념들을 조금 많이 잘 알아두셔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심화 단계에서는, 그래서 특히 제가 정보역량평가 기본 단계에서는 기출문제 유형들도 분석을 해드리지만 특히 심화 단계에서는 이제 이런 이론들이 어떻게 문제화되고 또 특히 뭐 박스형 빈칸 채우기 유형이라든가 뭐 이런 태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유형들을 좀 볼 것이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실전 단계에서는 이제 대신 정보역량평가는 시간이 모자라질 않아요. 근데 이제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실전 문제들도 풀면서, 물론 아는 문제만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모를 때 조금 어느 정도 답안에 근접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실전적인 걸 풀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그 국정원 NIAT 정보역량평가도 제가 아까 언어 출입 영역과 마찬가지로 먼저 풀어보셔야 돼요. 한 20-30분 먼저 풀어보시고 설명을 들으시면서 꼭 필기를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기가 이후에 관련된 이슈나 시사 같은 것도 정리하고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 정보역량평가는 사실은 2014년 이전에 종합교양이라는 시험이 국정원에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부활이 된 거기 때문에 뭐 특정 영역에 대해서 많이 출제가 될 때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정치에서 세 문제, 외교에서 세 문제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나오지 않고 한 파트에서 대량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영역이 자기가 공부가 잘 안 돼 있으면 굉장히 좀 난감한 이런 거를 맞으실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여기에 출제되는 이런 영역들을 미리 공부를 해두시면 차후에 필기가 통과하고 면접 때 이제 여러 가지 PT 면접이나 자료 분석 면접이나 정책 면접이나 또 자기가 뭐 인성 면접에서도 질문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북핵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공부를 해두셔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 NIAT 관련해서 언어 추리 정보 역량은 세 파트, 기본, 심화, 실전. 특히 기본 단계에선 주요 기초 이론이라든가 기출문제 유형 분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약하신 부분들, 문제 유형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심화에서는 이제 그런 기본 이론들을 적용해서 문제 푸는 방법, 실전에서는 이제 실전 적응 훈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거에 맞게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국정원 논술.
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2020년도에는 이제 논술 주제가 한국사로 제한된 있던 것을 풀었기 때문에, 근데 이 한국사로 제한되어 있는 걸 풀었다는 거는 뭐 새로운 게 변한 게 아니라 사실은 2014년 한국사 논술이 들어오기 이전 상태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 2013년부터 그 이전에 2013년 이전에 출제됐던 기출문제들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국정원 논술도 기본, 심화, 실전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은 반드시 중요하게 이제 들으셔야 되는 게 그 2013년 이전에 출제되었던 정치, 사회문화, 또 뭐 외교, 뭐 이런 것과 경제,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논술 주제들, 기출 문제들을 좀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물론 기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논술문을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답안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국정원에서의 어떤 평가 기준이라든가, 또 경향이라든가, 물론 이제 2013년 이전에 이런 일반 논술이나 주제가 어떤 게 이제 많이 출제됐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한번 답안 작성, 그래서 이제 특히 자기가 1500자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글쓰기 능력이 좀 약하고, 뭐 처음에 서론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기본에 그 글쓰기 이론이라든가, 또 지금 말씀드린 논술 답안 작성이라든가, 평가 기준, 그리고 논제 분석, 이런 거 꼭 들으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기본 파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13년 이전에 그 국정원, 물론 2013년 이전이니까 거의 뭐 1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런 주제들이 다시 또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꼭 그게 출제가 안 되더라도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이유는 올해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 이런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시고, 그때 이제 제가 합격생 답안이나 예시 답안, 좀 괜찮은 답안들을 보여드리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꼭 적어 드릴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국정원 논술 이 심화 단계에선 2020년에 출제될 만한 주제들을 선별해서 제가 정치, 외교, 뭐 혹은 전통 문화라든가 사회, 그다음에 이제 경제, 뭐 이런 역사, 철학이나 인문, 이런 논술들의 출제 가능한 주제들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심화 단계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 설명을 들어보기 전에 먼저 이 문제를 다운받아서 한번 써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때, 내가 이런 부분이 빠졌구나. 그리고 논술에서 내가 또 이런 걸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걸 훈련하시는 게 심화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비록 첨삭을 직접 받지 못하더라도 자기가 한번 자체 첨삭을 해보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그죠? 해설을 들으면서 이 논제에서 뭐가 빠지면 안 되는데 내가 답안에서 뭐가 빠뜨렸다든가, 또 전체적으로 체계적이고 완결성 있는 답안이 뭐 내가 쓸 수 있다든가, 또 특히 시간 내에 그 1500자 답안을 작성을 못한다, 그러면 시간 관리 면에서도 좀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2020년 국정원 논술 실전 단계에 가서는 제가 올해 출제될 주제들을 뭐 6개에서 10개 이렇게 뽑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풀이를 할 건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해서 문제를 풀고 나서 꼭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풀기도 전에 강의를 먼저 듣지 마시고, 특히 실전 단계에 가서는 시간 내 작성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측정하시면서 70분에서 80분 내에 1500자 작성하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글을 써도 2-3시간 막 뭐 음악 듣고 집에서 편하게 과자 먹고 이러면서 쓰시면 안 되고, 70분이나 80분 딱 재시면서 작성을 하시고, 그게 이제 모자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한 1-20분 오버를 하더라도 일단은 글쓰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능하다면 뭐 여러 가지 온라인 첨삭이라든가 혹은 전화 첨삭 같은 걸 통해서도 자기 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점수, 그리고 이게 코멘트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글이라는 게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이제 좋은 답안들, 예시 답안 같은 걸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 비교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모자라구나, 이런 걸 하시면 되고, 그리고 특히 실전 단계에서는 2번 글쓰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해설을 듣기 전에 자기가 써보고 해설을 들은 다음에 고쳐쓰기를 해야 된다. 근데 학생들이 대부분 이 고쳐쓰기라든가 복기를 안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니까 논술의 문제점이 그거예요. 계속 비슷한 수준의 글을 쓰면서 이게 뭐가 나쁜지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니까 거의 똑같은 수준의 글을 반복 재생산하게 되고, 이게
논술이 나아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뭐 나빠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른다. 그리고 이제 특히 아무래도 이런 첨삭들을 받아보고 해야 자기가 어떤 표현이 부족한지 아니면 논제 방향이 논점 일탈이 있었는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국정원 논술은 다른 논술하고 또 전혀 좀 차별화된 논술이기 때문에 답안 작성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특히 시험이 가까이 오면 뭐 NIT나 논술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휩쓸려서 학생들이 특히 주변에 뭐 스터디나 막 이런 데에 휩쓸려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을 느끼고 시간도 또 비효율적으로 시간도 낭비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 슈퍼단기 패스는 한 4, 5개월 혹은 3, 4개월 자기가 바짝 그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시면 당연히 시험에 꼭 합격하실 수 있게 컴팩트하고 집중적, 인텐시브하게 좀 구성된 강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활용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국정원 NIAT 언어 추리 또 혹은 정보 역량 평가 요거에 이제 기본 심화 실전 단계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다 얘기를 해드렸고, 또 국정원 논술도 기본 심화 실전인데 이제 특히 2013년 이전에 이런 논술의 기출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그걸 준비하시면서 이러한 NIAT나 국정원 논술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게, 시간을 재시면서 먼저 문제를 푸시고 해설을 들으시고 나중에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복귀하시고 이런 거를 반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만약 그거의 차후 좀 내가 이제 궁금하거나 또 혹은 이런 부분이 내가 좀 부족하거나 또 뭐 혹은 이제 특히 논술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내가 좀 선생님한테 얘기를 듣고 대면 첨삭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오프라인에 이제 국정원 1:1 대면 첨삭 논술도 있고요. 한 6회 정도로 구성이 돼서 5월이나 6월쯤 강좌가 개설될 거니까 그런 것도 신청을 하시고, 아니면 이제 이메일이나 혹은 이제 제가 뭐 수업 시작하면 이메일 주소라든가 또 혹은 카카오톡 그런 거를 통해서 저한테 궁금하신 점 이런 걸 물으면 이제 충분히 학생들에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4월 말에서 5월 중순쯤 이제 자소서, 그죠? 자기소개서 작성해서 내고 나서는 오로지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하셔가지고 모두들 올해 다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부터는 수업 시간에 만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합격하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